월 50만원 알바 시작했는데 기초생활수급비 얼마나 깎일까요? 실제로는 단 7만원만 감소합니다. 27세 청년은 월 40만원까지 완전 공제에 초과분의 30%도 추가 공제되거든요. 놀랍게도 269만원까지 벌어도 수급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 소담이입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수급비 감소 없이 얼마까지 벌 수 있는지, 소득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알바를 시작했을 때 꼭 해야 할 신고 절차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이 정보는 특히 청년 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인 경우 유용할 거예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받은 질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27세 청년으로 3인 가족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주말에 알바를 시작하려고 한대요. 알바비를 얼마까지 받으면 수급비가 줄어들지 않을지, 줄어든다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알바 시작 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고민 정말 많으시죠? 오늘은 이 질문을 바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 공제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국가에서는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29세 이하 청년, 즉 30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중 매월 4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됩니다. 그리고 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가 추가로 공제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27세 청년이 알바로 월 40만원을 벌었다면 이 금액은 전액 공제되어 생계급여 감소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월 50만원을 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40만원은 전액 공제되고 남은 10만원의 30%인 3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소득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10만원에서 3만원을 뺀 7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받는 급여에서 7만원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참고로 30세 이상이 되면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30세 이상은 소득의 30%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0만원을 벌 경우 15만원만 공제되어 생계급여는 35만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청년층에 비해 혜택이 적죠. 3인 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최대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약 160만원, 정확히는 160만 8,113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 실제 받게 되는 생계급여입니다. 그럼 27세 청년이 알바를 해서 얼마까지 벌면 생계급여 자격이 박탈될까요? 이것도 계산해 볼게요. 3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160만 8,113원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이 금액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자격이 박탈됩니다. 27세 청년의 경우 4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되고 4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추가 공제됩니다. 이를 수식으로 풀어보면 공제 후 소득 인정액이 160만 8,113원이 되는 시점을 계산해야 합니다. 전체 소득을 X라고 할 때 X에서 40만원을 빼고 나머지 금액의 70%가 160만 8,113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계산하면 X에서 40만원을 뺀 금액은 160만 8,113원을 0.7로 나눈 값인 229만 7,304원이 됩니다. 여기에 40만원을 더하면 X는 약 269만 7,304원, 즉 약 269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27세 청년의 경우 월 약 269만원까지 벌 수 있고 이 금액을 초과하면 생계급여 자격이 박탈됩니다. 반면 30세 이상이라면 소득의 30%만 공제되므로 공제 후 소득 인정액이 160만 8,113원이 되는 지점은 160만 8,113원을 0.7로 나눈 값인 229만 7,304원, 즉 약 230만원입니다. 결론적으로 29세 이하는 약 269만원, 30세 이상은 약 230만원이 생계급여 자격 박탈 기준선입니다. 물론 이는 근로소득만 고려한 계산이며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그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안내에 따르면 여러 유형의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주세요.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29세 이하 청년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 공제. 대학생 동일하게 4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 공제.
아동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보호 종료 후 5년 이내인 자립준비 청년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 공제.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 공제. 이처럼 연령대나 상황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다르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율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의료급여는 생계급여와 공제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와 달리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근로소득 공제가 생계급여처럼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의료급여 자격이 더 빨리 탈락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로 3인 가구 기준 약 201만원입니다. 이 점 반드시 고려하셔서 알바 시작 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것. 알바를 시작하시면 반드시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첫 월급 수령 후 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처리되어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담당 공무원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고 급여명세서나 통장 입금 내역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알바를 시작할 때 알아야 할 소득 공제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1. 29세 이하 청년은 월 40만원까지 전액 공제, 초과분은 30% 추가 공제됩니다. 2. 27세 청년이라면 월 약 269만원까지 벌어도 생계급여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3. 30세 이상은 소득의 30%만 공제되어 월 약 230만원이 생계급여 자격 박탈 기준선입니다. 4. 알바 시작 후 첫 월급을 받으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가구 구성, 재산 상황, 다른 소득 여부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상담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의 상황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